도와줄게요. 사연과 함께하는 척추질환의 공성주입니다. 이번 주 함께 하실 사연의 주인공은요, 엑스레이를 보시면 연세에 따른 전반적인 척추의 퇴행성 흔적들이 쭉 보이고, 뼈가 좀 가시뼈라고 말하는 이런 골극, 이런 뼈가 좀 형성된 게 보이고요. 수술은 요추 4, 5번 마디, 이 마디에 수술을 하셨던 흔적이 좀 보입니다. MRI를 보시면 요추 4, 5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이전에 수술했던 흔적이 보이는데요. 덮개뼈라고 말하는 이 뼈가 이렇게 수술을 함으로써 제거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이 덮개뼈 안쪽에 있는 이 황색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거가 된 모습이 보이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신경관 자체는 좀 넓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 신경가지가 이 오른쪽에 있는 가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부어 있습니다. 이런 소견이 보이고요. 디스크를 제거했던 자리 쪽으로 이렇게 디스크가 조금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고, 이 디스크가 다시 흘러나온 건지 아니면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덩어리가 신경을 조금 누르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이 전체적인 신경관의 모습인데요. 신경관이 이 아래로 쭉 흘러내려가는 길인데, 이 수술을 했던 마디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은 양의 사실 지방이 보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요, 이전에 이제 수술을 받았던 이 4, 5번 마디의 신경이 다시 좀 자극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우선은 요추 3, 4번 마디에 지금 압박이 되어 있어서 요추 4번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요. 이 4번 신경에 대한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실제 어떤 증상을 일으키고 있는지, 이런 반응이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시간을 좀 간격을 두고서 요추 4, 5번 마디에 있는 요추 5번 신경입니다. 이 신경에도 역시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어떤 증상을 지금 실제 유발을 하는지 이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저 두 마디 신경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직접 신경 유착을 좀 떨어뜨리면서 그 주변을 자극을 직접 줘봅니다. 줘서 실제 어떤 증상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만일 근데 이 3, 4번 마디에 해당되는 이 신경 압박이 주된 증상이다, 이런 경우에는요, 내시경적 디스크 성형술을 통해서 이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요, 강원도에 사시는 80대 어머님. MRI를 찍은 병원에서는 골절은 없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계속 아플까요? 이 어머니의 척추 엑스레이를 보시면 허리가 이렇게 좀 많이 굽어져 있으세요. 휘어져 있고 골반도 이에 따라서 높이가 좀 차이가 나고요.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척추뼈의 이런 퇴행성 변화도 중간중간 꽤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쭉 있는데, 그래도 움직이는 동안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MRI를 보니까 이렇게 기다랗게 내려가야 될 이 굵은 신경관이 이렇게 아래쪽에서는 좁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요추 4번, 5번 마디, 그리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 특히 이 마지막 마디가 신경 압박이 좀 심한 걸로 보이는데요. 4, 5번 마디는 보시는 것처럼 이 양쪽 외측 함요라고 하는 이 바깥쪽 부분이 좀 좁습니다. 여기 협착이 있고요. 디스크는 그냥 조금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정도세요. 그런데 이제 이 한 마디 더 아래인 요추 5번과 천추 1번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이 동그라미로 보이는 이 신경관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죠? 앞쪽에서는 이렇게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딱딱한 덩어리 디스크로 보이고요. 양쪽, 옆쪽, 역시 외측 함요라고 말하는 이 바깥쪽 부분에 인대도 많이 두껍고 관절도 커져서요, 결국 이렇게 커져 있는 이 부분이 신경을 눌러서 신경이 납작하게 지금 이렇게 사이에 껴있는 상태입니다. 이분의 경우에 외상으로 인해서 급성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이러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이 신경을 압박하고 있던 디스크와 협착이
이 외상을 입고 나서 신경 자극이 아주 심해지셔서 증상으로 심하게 나타난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힘도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추 5번과 천추 1번 마디의 신경 압박이 아주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PSLD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치료를 통해서 신경 공간을 좀 넓혀주고 디스크도 치료해주면 신경 압박이 해소가 되면서 증상이 많이 호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과거에 디스크라든지 협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다치시고 나서 증상이 심해지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검사를 해보면 급성기에 뭔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신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내가 적당히 적응하고 있던 어떤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순간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보존적인 치료를 어느 정도 해보고 또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봐도 증상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신경 압박을 많이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치료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네, 오늘은요 급성 요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못 일어날 정도로 통증이 심한 분들 가끔 있으세요.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나 인대 그리고 디스크의 막이 조금 찢어지면 이럴 때 이제 보통 통증이 오거든요. 극심통이 오는데요. 허리에서 제일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가 코어 근육, 허리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근데 급성 요통이 발생하면 우리 어때요? 제가 한 3일 정도 동안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잘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안 움직여야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급성 요통이 있을 때는 일단 움직이지 않고 두 번째, 통증이 심하면 복대를 좀 하세요. 대단한 거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하늘 색깔 그 복대 아시죠? 그 복대를 골반, 옆구리에 만져보시면 뼈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이 뼈 튀어나온 부위에 앞쪽, 뒤쪽을 걸터서 약간 타이트하게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첫 1주, 7일 동안은요.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셀프로 하다 보면 움직이면서 더 찢어지는 경우, 인대가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치료 기간,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 동안에는 좀 답답하셔도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불편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허리를 바로 못 펴겠다. 조금 뭔가 움직여야 좀 편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있고요. 직장인들,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시잖아요. 일어나려고 할 때, 이때도 역시 뭔가 편하지 않고 뭔가 걸리는 느낌, 뻐근한 느낌 드시는 경우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 자고 일어나기 전에 하면 도움이 될 만한 스트레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죠. 제가 직접 자세를 취하면서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편안하게 누워요. 누운 상태에서 어깨를 이렇게 벌립니다. 어깨를 벌리고 무릎을 세우는데요. 어깨 너비보다는 조금 넓게, 각도는 약간 바깥쪽으로 외전되게 30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부터 먼저 가볼게요. 실제로는 해보면 다리가 이렇게 이 한쪽 무릎이 반대쪽 원래 뒤꿈치에 닿아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옆구리 쪽으로 이제 좀 뭔가 자극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반대쪽으로 이번에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깨가 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1분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면 시에 이제 닫혀있던 이 고관절을 열어줌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대퇴근막 장근과 이 하부 요추 쪽의 스트레칭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스트레칭을 해볼게요. 골반, 무릎, 발목이 0도가 되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큐각을 0도로 맞춘 상태에서 이 한쪽 다리, 반대쪽 다리를 이제 사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립니다. 다리 위에 올리고요.
한쪽 손은 발목 위에, 한쪽 손은 무릎 위에 올린 상태에서 지그시 누르면서 숨을 내쉽니다. 이때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고요. 허리 구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는 겁니다. 골반을. 복근에 힘을 준 상태에서 지그시 숨을 내쉬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한번 이렇게 내쉴 때 약 6초 이상의 시간 동안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많이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내려간다고 이게 작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충분히 이 근육이 자극되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스트레칭 방법은요, 잘못된 자세로 인한 이 근육의 불균형, 대퇴근막 장근, 그리고 장경인대 이완을 통해서 골반을 좀 더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해서요, 요통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치료를 꾸준하게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시행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편한 자세로 자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불편한 자세를 계속 취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근육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주무시거나 또는 웅크리고 자는 게 좀 더 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내 몸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적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한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척추는 이제 너무 과신전이 되면 관절에 부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엎드려서 자는 자세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무거운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지탱하고 있는 경첩 부위에 보통 기름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연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이 뻑뻑해져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문을 열 때 어떤가요? 굉장히 찍 하고 열리다가 몇 번 이렇게 흔들고 나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척추 관절도 그렇거든요. 연세가 많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디스크도 안 좋지만 관절도 결국 이제 손상이 되고 노화가 되거든요. 연골의 역할이 뭔가요? 뼈와 뼈가 서로 부딪힐 때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이 과하게 움직이거나 닳아서 없어져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힌다라고 하면 아프겠죠. 특히 겨울철에 좀 더 심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좀 더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자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 있다가 허리를 펴려고 할 때 뭐가 아이쿠 하고 걸리면서 바로 펴지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앉아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서 있는 게 나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디스크의 경우에는 디스크 압력이 증가되는 자세가 통증을 더 느끼게 돼 있어요. 이게 앉아 있을 때의 자세입니다. 또는 허리를 숙일 때라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서 계실 때가 더 편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들, 진행이 많이 되면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서 있는 게 힘듭니다. 점점 신경이 조여져 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앉아 계시는 게 낫고요. 두 질환 모두 누워 계실 때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실 때는 누워서 안전가료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